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오늘 뭐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저번에 이제 제가 이제 말했던 게 폭락이 저번 주 수요일 날 정도의 폭락이 온 건 맞는데, 지금 이게 계속 질질 끌어서 하이닉스가 200 아래로 주저앉았죠. 주저앉았다가 다시 200을 탈환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내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이 이제 왜 이렇게 하락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는, 신용 물량이 너무 많이 쌓여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 물량이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거야, 주식에 있어서. 뭐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뭐 기타 현대차, 현대모비스, 뭐 LG전자,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신용이 가득가득 쌓여 있어. 이게 그러니까 내 돈뿐만 아니라 이제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사는 게 신용거래, 미수거래,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돈을 빌려주는 게 한도가 있잖아. 증권사에서도 돈을 빌려서 할 수 있는 게 한도가 있고, 신용 비율이 많이 찍혔다라는 건 뭘 뜻하냐면은, 이제 더 이상 추가로 투입될 현금으로 구매할 자금보다 신용으로, 그러니까 기존의 투자자들이 주가가 내리면서 물을 타는 현상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런 거거든. 뭐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 세계 1등이잖아 지금. 전 세계 1등이다. 얘가 빠져봤자 얼마나 더 빠지겠어. 하이닉스 이제 HDR 상장이다. ADR 상장이다. 그러면은 기업 가치가 달라진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끝난다. 이거 미국에서 상장하는 순간에 뭐 기업 가치가 한 지금의 최소 2배에서 최대 3배, 5배까지 노릴 수가 있다. 뭐가 문제야? 뭐가 걱정이야? 그냥 사서 모아, 들고 가. 그런 어떤 확신이 생기잖아, 그지? 확신. 근데 내가 말했잖아.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워야 하고 가장 조심해야 할 게 확신이라는 단어거든, 사실. 가장 무서운 게 확신이야. 그 영화 빅쇼트 영화에서 주는 교훈 자체가 처음에 나오잖아. 마크 트웨인이 그러잖아. 인간이 어떤 함정에 빠지는 건 뭘 잘 몰라서가 아니라 뭘 확실히 잘 알고 있다라는 착각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잖아. 그로 인해서 그 빅쇼트라는 영화 자체가 내가 숏을 쳐가지고 마이클 버리라는 인물과 그 추종 세력들이 숏을 쳐서 큰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그 돈을 벌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험난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파산 직전까지 몰렸지 사실. 파산까지 갈 뻔했다 얘네들은. 그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게 결국에는 이 금융시장이 사기다. 이 자본주의 금융시장이 사실 거대한 사기판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나 다름없거든. 왜냐면은 자기들이 이 마이클 버리가 이 공매도를 상품을 만들고 포지션을 잡았잖아 처음에. 근데
막상 큰 돈을 번 애들은 그 끝물이 돼서 겨우 이제 끝물이 될 때쯤 포지션을 마이클 버리와 동일한 포지션을 잡아갖고 큰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마이클 버리는 고생만 고생대로 하고 더 벌 수 있었지만 사실 기존의 압박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적당선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래갖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거야. 어떤 큰 확신을 갖는 순간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손절 라인이 MMO에죠. 사라진다고는 말 안 할게. 왜냐면은 결국에 자신의 계좌에 찍힌 마이너스가 거대해지고 이 시장이 붕괴될 것 같고 내 돈이 다 날아갈 것 같다라는 그런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 순간 매도를 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게 손절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존재하거든. 난 내가 봤을 때 손절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존재해. 어떤 자신이 기준을 잡고서 손익비가 좋은 구간에 진입을 해서 그 구간에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손절을 치겠다의 구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보통 그 손절을 내가 지켜보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손절 치는 게 워낙 심리적으로 압박이 크기 때문에 금액을 설정하지. 그냥 아예 스탑 로스를 걸어 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스탑 로스를 걸어 놓다가 어느 순간에 얘네들이 스탑 로스를 안 거는 게 왜 그러냐면 내 스탑을 터치를 하고 스탑 로스 근처 내 스탑 로스 지정가를 터치를 해갖고 내 물량을 터트려 놓고 뺏어 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연출되기 때문에 스탑로스를 어느 순간에 걸어 놓지 않고 자기가 보면서 어떤 감정이나 기분이나 차트 시황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 보면서 나는 손절을 치겠다로 보통 변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가다 보면은 감정 기복에 따라서 사실 문제가 생기고, 적절하게 손절을 치기만 하면은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는데, 문제가 손절 라인이 너무 타이트해도 문제야. 손절 라인이 너무 타이트하면은 날 터트리고 가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버리고, 그렇다고 너무 손절 라인이 넓어져 버리면은 손실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막상 손절을 치는 금액이 오게 되면은 스탑로스를 해제를 해버리고 더 참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 그래서 스탑로스는 그 중간선상에 존재해야 돼. 중간선상에. 대략적으로 내가 봤을 때 스탑로스는 내 금액에서, 내가 산 구간에서 마이너스 3%, 최대 5%가 한계치라고 보거든. 난 3에서 5%가 한계치야. 그러니까 스탑로스가 마이너스, 내가 산 금액의 10%나 10%, 7, 8%, 5% 이상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고 봐.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오히려 그러니까 손절을 못 치는 현상이 나와버려. 왜냐면 더 참고, 이거 나 털고 더 가겠다라는 이런 심리가 발동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내 스탑로스가 내가 산 금액에서 1%대, 마이너스 1%대, 혹은 1.5, 혹은 내가 산 금액을 스탑로스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0.5나, 그렇게 되면 또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익절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데 가장 필요한 건 손절이거든, 사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떤 대형 호재들이 터졌을 때 인간은 확신을 하게 되고, 그 확신을 갖는 순간부터 인간들의 손절 라인은 없어져. MMO해져 버려. 시장은 그걸 원하는 거야. 과거에 사람들이
증시가 뭐 이란 전쟁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험했잖아.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거야. 못 들어가니까 매수를 못 하잖아. 매수를 못 하거나 반대로 쇼 포지션, 공매도 포지션을 잡거나, 이 두 가지가 공존할 때 추후에 주가를 올렸을 때, 정상화 됐을 때 투입될 자금이 있기 때문에 세력들은 주가를 올리기 굉장히 좋다라는 거지. 숏을 죽여버릴 수도 있고, 추후에 그 숏 포지션이 롱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현금들이 아직 투입되지 못한 애들이, 겁쟁이들의 돈들이 결국에는 빨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올리기가 쉽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매매를 할 때 있어서 우리는 인간의 심리, 내 내면의 심리와 마주해야 된다고 보거든. 모든 투자자들, 모든 개인 투자자들은 내 내면 심리를 마주해야 돼. 그 내면 심리와 싸우기도 해야 되고, 타협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어느 순간에는 도망칠 줄도 알아야 된다고 보거든, 나는. 인정하고 도망칠 줄도 알아야 되고. 그게 생존 기술이거든, 사실. 우리가 인간의 심리는 그거거든. 결국에 살아남는 데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싸울 것이냐, 대적할 것이냐, 혹은 도망갈 것이냐, 숨을 것이냐, 아니면 싸우지도 않고 숨지도 않는 타협을 할 것이냐. 끊임없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이 주식시장에서 자신의 심리와 싸워야 돼. 그러니까 뭐 주가가 이런 경우가 있어. 주가가 우리가 공포에 사는 말이 있잖아. 공포에 매수를 하고 환희에 팔아라, 이런 말이 있잖아. 그렇지? 근데 공포라는 게 주가가 단순히 떨어진다고 해갖고 공포가 아니야.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 떨어지는데 내가 얜 이제 반등을 할 것이야, 이제 반등을 할 것이야 하고서 매수 버튼을 누르는 거는 사실상 공포보단 탐욕에 가까워. 탐욕에 가까운 거야. 탐욕. 내가 여기가 바닥일 거라는, 내가 사게 되면, 내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올라서 수익을 낼 거라는 어떤 탐욕에 근거한 매매야. 그건 탐욕이다. 어떻게 보면 내릴 때 산다라는 게, 다들 공포로 착각을 보통 많이 하지만 내릴 때 사는 게 공포가 아니다라는 거지. 공포는 어떤 게 공포냐라고 했을 때, 공포는 이 시장이 끝이 난 것 같다.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할 것 같다. 이 주식이 끝난 것 같다. 반도체 끝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이제 진정한 공포 구간이 온 거다라고 봐요. 야, 이거 끝났다. 남들이 이제 뉴스에서 이제 반도체 사이클 끝났나, 이제 다 팔아야 되나, 이제 더 이상 성장을 못 하나,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 공포가 이제 거래에서도 나오겠지. 어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공포가 왔었죠. 특히나 장 끝나고 넥스트 장 때 공포가 크게 왔지. 넥스트 장 때 오르겠지 하고서 매수를 했는데 5시 반부터 갑자기 나스닥 트럼프의 말 한마디가 뭐 이란과 합의 끝났다, 씨발 죽여버리겠다, 막 이런 말 나오니까 사람들 나스닥 선물지수가 내려가면서 투매가 이뤄졌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너스 10%, 뭐 하이닉스 10% 마이너스. 공포잖아. 이게 진짜 공포야. 이게 진짜 공포라고. 드디어 절호의 매수 기회가 찾아온 거거든, 사실. 드디어 절호의 매수 기회가 왔다. 공포가 찾아왔다. 사람들이 공포에 던졌었거든. 이 공포에 던졌단 말이야. 매도 버튼을 안 누를래 안 누를 수가 없어. 왜냐, 다음날 주가가 개박살 나서 내 계좌가 개박살 날 것 같은 그 공포가 오거든. 그 공포가 찾아온 거야.
그때 매수를 해야 돼. 그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저번에 말했던 게 그거거든. 아, 그럼 이번 하락장은 언제 매수 타이밍이 올 것이냐. 보통 중간중간에 매수 타이밍은 올 거다. 뭐 ETF 상품이 VI가 걸리든 뭐 코스피가 사이드카가 작동하든 하면서 공포가 극에 달하는 그 시점이 올 거다. 그 시점이 왔을 때가 매수 타이밍이다. 근데 그게 거의 맞아 떨어지잖아. 근데 내가 그거 보면서도 아마 신용 물량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지금 신용으로 주식을 못 사잖아. 근데 신용 물량들이 반대 매매로 다 터지면은 신용을 찍어갖고 다시 살 수가 있거든. 신용 물량들을 많이 정리할 거고 사람들이. 그때가 절호의 기회다. 근데 아직까지 신용이 안 풀렸다. 오늘자에 풀릴 것 같다라고는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 오늘 9시에 반대 매매가 나갈 거니까. 종가 기준으로 하니까 신용 반대 매매 물량들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갖고 아마 나는 생각하는 게 오늘 9시 정규장이 매수 타점이 나올 거다라고 봅니다. 오늘 장도 사실 개인적으로. 아이, 그렇게요. 그 주식시장에서 되게 어려운 게 그거야. 이제 내 내면에 수익을 보고 있을 때는 어디에서 팔아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 사실. 어디에서 내가 매도를 쳐야 되는지, 어디에서 매도를 쳐야 되는지. 그걸 내 욕심과 탐욕은 사실 더 많이 벌고 싶어. 더 많이 벌고 싶거든, 사실. 첫 진입을 했을 때 뭐 마이너스로 막 10분, 1시간 뭐 이렇게 있다가 올라가게 되면은 아유 감사합니다. 본전만 와도 저는 팔겠습니다 하고 하다가 본전에서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은 야, 내가 이 정도로 고생했는데 이거 먹고 떨어지기에는 아쉽다. 야, 주급은 받아야 되지 않냐. 월급은 내가 벌고 간다. 이렇게 변화한단 말이지. 이제 탐욕인 거지, 사실. 그다음부터. 그럼 수급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수급적으로 이제 보면은 오전과 오후가 나뉘잖아. 그 밀물과 썰물이 있잖아. 그치? 밀물과 썰물이 있고. 산을 보면은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하루에도 사실 우리는 산을 넘어야 되는 거다. 차트라는 산이 있는 거고. 차트라는 산이 있는 거고. 보통 그래갖고 고점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팔지를 않는 게 맞아. 그러니까 머리가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하루 중 머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팔지를 않는 게 맞다. 머리가 어딘지를 봐야 돼. 머리가 어딘지를. 그리고 오전장에서 오전 9시나 10시, 11시 이런 데는 사실 수급이 아직 돈이 들어올 수급이 아직 받쳐주잖아. 특히나 9시, 10시 이 사이에는 수급이 된단 말이야. 돈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갖고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아침 초반에는 많이 오르면서도 사실 이제 조정을 눌러버리잖아. 왜냐면 튕겨 나가야 되니까 다른 애들이 팔아야 되거든. 심 약한 애들은 팔아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팔게끔 유도할 때 탑승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냥 익절을 쳐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저점에 매수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구간에서 버텨야 된다. 이거는 어느 정도 타협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당연히 나갔다가 다시 저점에서 잡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냥 타협을 해라. 그냥 이건 타협을 해라. 팔지 마라. 그냥 손절가는 지키되 눌릴 때 팔진 말아라. 눌릴 때 팔진 말아라. 왜? 수급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야. 더 올릴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흔들기에 당하면은 결국에는 그 장중 가장 큰 수익을 벌 수는 없을 것이다. 머리가 어딘지 끝까지 한번 보고 가라. 끝까지 간 다음에 분봉상 뭐 1분봉 기준으로 잡아줄게. 1분봉 기준으로 1분봉 기준으로 한 5분 동안 슈팅 5분 정도 올렸던 게 3분의 2에서 다 내려가는 하락 빔이 내려왔을 때
음봉이 떴을 때 그냥 매도를 치는 게 맞다. 그냥 머리, 어떻게 보면 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머리 꼭대기 보고서 이 구간이 맞구나, 이 구간에서 일단 나오는 거야. 나왔는데 더 올라가면 어떡하냐, 더 올라가면 어떡하냐라고 했을 때는 그걸 돌파하는 걸 보고서 이제 올라타야 된다. 돌파 후 다시 조정이 올 때 다시 들어가도 오히려 그게 맞다라고 보고, 사실 개인적으로. 보통 그걸 못하면은 진짜 이 손절도 하기 어렵고 익절도 하기 어렵고 너무 힘든 상황에 놓여져 버린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알고 있는 데이터 상에서 타협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절호의 매도 타이밍은 남들이 미쳐서 광기에 환호를 하면서 더 올라갈 거라고 착각에 빠졌을 때가 맞거든, 사실. 그럼 지금 장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그러면은 지금 하락에 대한 어떤 공포가 다 사라졌냐라고 했을 때 아니지, 안 사라졌지.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매수 타이밍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왜냐면 하락에 대한 공포가 아예 다 사라지면은 안 된다고 봐, 나는. 그러면은 올리기가 어려워. 공포가 어느 정도 존재해야 돼. 불확실성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확실해 보일 때는,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과 타짜 영화에서 이런 말이 있잖아. 뭐 확실하면 승부를 보지 말라 이런데, 주식시장은 확실한 게 없어. 불확실성의 연속이야, 그냥. 끊임없는 불확실성의 연속이다, 그냥. 불확실성의 연속이다라는 거야, 사실. 결과적으로 그거야. 결과적으로 주가가 내릴 때 사는 거, 눌렸을 때 사는, 이건 눌림목은 공포와는 좀 사실 다르다. 진짜 공포는 시장이 정말 붕괴된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끝발인 것 같고,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 같고, 이런 감정들이 휘몰아쳤을 때야말로 나는 공포가 온 거다. 근데 공포가 지금 현재 나는 거의 막에 다다르지 않았나, 클라이막스가 남아있을 수 있지만 거의 끝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 지금 저번 수요일부터 지금까지 이어왔기 때문에 벌써 거래일로만 따지면은 지금 6거래일이잖아. 수목금, 월화수 해갖고 총 6거래일이잖아.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뭐 안철수가 나왔고, 뭐 레버리지 ETF 상품들, 뭐 삼성전자 단일 레버리지 ETF, 하이닉스 단일 뭐 레버리지 ETF 상장 폐지를 시켜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 정말 잘못된 생각을 했다. 왜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똑똑해졌기 때문에 코스닥이나 코스피, 뭐 다른 종목들 중에 이제 뭐 크게 돈을 많이 못 버는 정체되어 있는 회사들한테는 돈을 투자를 안 하는 거거든, 이게. 왜냐면은 그런 종목들, 거래량이 별로 없는 종목들은요, 세력들이 그냥 가지고 놀아. 그냥 세력들이 가지고 놀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그만 조막손이든 큰 손이든 간에 세력들이 그냥 가지고 놀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번에 보면 테마주 보면은 뭐 어떤 건설 테마주들이 지금 많이 나왔잖아. 뭐 어떤 전라도에 반도체 공장 증설한다고, 뭐 건설사들, 특히나 전라도 관련된 뭐 금호건설, 뭐 이런 애들 미친 듯이 올랐잖아. 3,000원짜리였던 애가 지금 14,000원가 있나? 뭐 이렇단 말이지, 지금. 자, 그런 테마주들 보면 세력이 없겠냐고. 씨발, 있다는 거지. 주포가 있다고. 이 주포가 올리는 거야. 그런 종목들에다가 돈을 들어가서 돈을 버는 애들이 몇 있겠냐, 결국에. 정말 빠꼬미 새끼들 아닌 이상 못 벌거든. 그리고 빠꼬미들조차도 그런 주식들 잘 안 건드리는 게,
자기가 트레이딩을 해갖고 벌 수 있는 종목군이 아니거든. 왜냐면은 이거 세력들이 가지고 놀잖아. 완전 가지고 놀거든. 그냥 뭐 폭락시켜버리고 싶으면 버튼 딸깍 누르면 폭락, 상승시켜버리고 싶으면 버튼 누르면 상승, 이렇게 가버리는 게 걔네들 현실이야. 그런 종목들은 못 들어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ETF를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대부분의 투자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ETF를 가는 거야. 왜냐면 ETF를 투자한다는 건 이제 결론적으로 증권사의 종말을 뜻하거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에는 증권사에다 돈을 맡겨갖고 그로 인한 어떤 커미션을, 수익을 발생을 했으면은, 지금은 그거 그냥 ETF로 좋은 거 들어가면 걔네들 필요가 없다 이거잖아. 그냥 필요 없다. ETF 투자하겠다. 거래세도 없고, 거래세도 발생 안 하고, 그냥 수익에 따른 세금만 발생하고, 수급도 빵빵하고, 언제든지 사고 팔고 나오고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왜 나왔냐면은, 잘 봐. 뭐 코스피 레버리지 상품, 뭐 코스피 ETF 상품, 뭐 반도체 ETF 상품을 투자한다 쳐. 근데 투자자들마다 성향이 있을 거 아니야. 나는 삼성전자가 제일 좋아, 나 하이닉스가 제일 좋아,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반도체 레버리지 ETF나 뭐 코스피 코덱스 레버리지 ETF나 여기에 투자하기 싫은 거야 걔네들은. 아니 나는 삼성전자만 좋아. 내가 봤을 때 삼성전자만 투자하고 싶어. 난 하이닉스만 투자하고 싶어. 난 코스피 뭐 200 전체에 다 투자하기 싫은, 어떤 개별적으로 성향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존중을 해야 되는 거거든. 난 이걸 존중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야. 나는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에 비해 거품이다. 하이닉스 거품이다. 저 봐라. 어떻게 저 영업이익이 지금 2배 넘게 차이가 나는데 어때 시총이 비슷하냐. 난 이거 인정 못한다. 나 하이닉스엔 투자 안 할 거다. 난 삼성전자만 투자할 거다. 삼성전자 레버리지 ETF 상품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냥 그 사람은. 근데 레버리지 ETF가 왜 나왔냐. 아니 신용을 찍어서 내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신용이 안 찍히거든. 신용으로 내가 2배에 달하는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고 싶어, 하이닉스 매수하고 싶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막혔잖아 신용이.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로 돈이 몰리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거 안철수가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상품 상장 폐지 시켜야 된다 이런 말 하면은, 그 논리대로면은 증권회사에서 미수랑 신용 찍고서 매수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없애버려야 된다고 보지. 주식이 도박판이 돼버렸습니다 이러면서. 근데 주식시장에 오랫동안 살아남은 사람들, 오랫동안 경험했던 사람들은 다 알아. 주식시장 이거 도박판이라는 거. 도박판이야 그냥. 도박쟁이고, 과거 타짜들이 다 지금 주식시장에 세력들로 다 들어와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무슨 지금 거래대금이 이 정도로 쏠렸는데 걔네들을 상패를 시키면은 뭐 코스피는 살아남을 줄 알아? 코스피 딱 개박살 나지 그러면은 나머지 종목들. 그 막말로 오를 건덕지가 없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 그냥. 얘는 그냥 밸류에이션이 미래가 좆도 없는데 주식 상장한 것 자체만으로도 거품인 종목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지.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고, 고집이 좀 약한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데, 개인적으로 고집이 좀 약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 시장을 많이 겪어보지 못하고, 많이 익숙하지 않고, 이러면은 고집이 좀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고집 없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노이즈다. 어떤 남들의 말, 남들이 하는 말이나, 유튜브 영상이나 뉴스나 이런 것들, 노이즈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왜냐면 내가 좋은 방향으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이즈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야.
내가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 내가 이제 같이 이제 투자를 하는 동생이랑 이제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 그러면은 나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 내가 이제 인버스 포지션을 잡았단 말이야. 언제 인버스 포지션을 잡았냐면은 이란이랑 미국이랑 전쟁이 나기 일주일 전 정도에 나는 인버스 포지션을 잡았어. 그때 설날 전에 잡아갖고 질질 끌고 갔었는데, 나는 설날 기간에 터질 수도 있고, 보통 만약에 터진다라고 했을 때는 토요일 날 터질 거다, 휴일 날 터질 것이다 라고 봤거든. 왜냐면 트럼프는 증시 악영향을 미치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전쟁을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는 토요일 날, 어떤 주말 공휴일 날 할 것이다 라고 나는 봤거든. 근데 이제 전쟁이 점점 안 터지는 거야. 삼성전자는 미친 듯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와, 미치겠는 거야. 마이너스 막 30% 나고 있는데, 근데 나는 이제 내 마음의 확신은 그거였어. 아, 이란이랑 미국은 결국에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항공모함이 이미 갔다. 이제 전쟁은 피할 수가 없는 운명이다. 근데 그 동생이 그러더라고. 아, 씨발, 전쟁 안 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쳐 올라가는 거 보세요. 지금이라도 인버스 빼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네들로 그냥 롱으로 갈아타시죠. 레버리지로 그냥 갈아타시죠. 아니, 개별 종목으로 좀 괜찮은 거, 아직 많이 못 오른 걸로 그냥 하시죠. 뭐 이런 말을 계속했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때 이제 신념이 좀 무너졌는데, 그래갖고 나는 이제 금요일날 목요일이었나 금요일날 이제 난 포지션을 뺐어. 이제 수요일이었나 기억 잘 안 나는데, 인버스에서 손절을 친 거지. 그냥. 근데 손절 범위가 너무 컸지. 이미 너무 타격이 컸는데, 그런 다음에 토요일날 전쟁이 난 거야. 그때부터 대하락이 3일 동안 이어졌었고, 그때 인버스 포지션을 갖고 있었으면은 손실을 복구하고도 플러스 수익권까지 갔었거든. 사실 내가 그 당시 인버스 포지션을 잡았던 건 나는 그냥 확신이 있었거든. 아, 미국이랑 이란은 전쟁을 한다. 그 이란이랑 미국이랑 전쟁을 하면은 지금처럼 부풀어 오른 증시는 결국에는 명분을 삼아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단기적으로. 그런 노이즈들이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밀고자 하는 방향을 지지해주고 같이 응원을 해주는 게 아닌 이상 그런 노이즈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진다는 거지. 삼성 하이닉스가 300만 원을 290만 원에 300만 원 정도가 찍었을 때 나는 이건 HDR 상장 기대감을 반영한 숏스키징이다. 숏스키징이 온 거다라고 나는 봤거든. 그러니까 사람들 미친 듯이 친 거다. 300을 뚫고 갈 수는 있겠지만 이건 오버슈팅을 했다라는 관점으로 나는 숏으로 포지션을 계속 노렸단 말이야. 근데 이제 숏 포지션을 계속 하면서 손절이 계속 나가지. 그러니까 고점에 잡아도 또 다른 고점이 계속 나오니까 손절을 계속 치면서 손절을 계속 치면서 나는 계속 잡았지.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그러더라. 왜 얘 힘이 이렇게 좋은데 왜 하이닉스 인버스를 왜 치냐. 그냥 올라가는 롱을 쳐라.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의 대폭락이 온 거야. 그러니까 그 노이즈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 친구가 이번에 이제 저번에 근데 이런 친구들이 좋은 점도 있어. 어떤 게 뭐가 있냐면은 주식시장에서 어떤 대하락장, 엄청난 폭락장 이런 걸 경험을 많이 안 해보다 보니까 테마주들이 막 올라갈 때 겁도 없이 그냥 올라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세력들이 손절 라인을 뚫어버리는 무빙을 오게 되면은
뭐 나머지 손절 치고 뭐 그때 손절 라인을 뭐 가고 뭐 손절 치고 손절에 진입하고 뭐 이러긴 하는데 버티질 못하거든, 일반적인 트레이더들은. 사실 손절가 무빙 오면은. 근데 이런 애들은 이제 그냥 버틴단 말이야, 모르니까. 상한가 막 몇 번 먹으면은 이제 신나가지고 이제 이게 정답이다, 아 씨발 테마주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 착각이 좀 빠질 수 있다. 근데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종목에 있어야 된다고 난 보거든. 장기적으로 살아남으려면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는데, 트레이딩이 안 되는 종목들은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뭐 시작하자마자 씨발 상한가 쭉 가버리는 애들, 시작하자마자 하한가로 그냥 뭐 시작하는 애들, 그런 종목들은 하면 안 된다. 오늘 또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거야. 내 공포는 그거야. 내가 봤을 때도 이 시장이 두려워서 도저히 매수를 하는 건 미친 짓인 것 같다. 이때가 그 공포다. 나는 근데 그게 내릴 때 정말 내려가지고 막 바닥을 길 때만 공포가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도 공포가 있다. 왜냐면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공포감을 느끼면서 매수를 해야 되니까. 근데 손절만 잘 치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언제 진입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개인적으로 난 이게 있었으면 좋은 게, 스탑로스를 걸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진입한 시점에서 설정을 하는 거지. 2.5, 3.3%, 2%, 3%, 5%가 내리게 되면은 그냥 손절이 자동적으로 나가게끔 프로그램을 세팅을 할 수 있게끔 증권사에서 마련을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어렵다. 스탑로스 거는 게 되게 번거롭게 되어 있다라고 보지. 현재가에서 얼마 이게 아니라 지정가로 해야 되니까 손절가 설정이 애매모호해진다라고 봐야지. 계산기로 두들겨야 되니까. 현재가에서 마이너스 5% 이렇게 누른 다음에 그 금액을 지정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좀 아직까지 현재 부족하고. 여튼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는 한번 주식시장 한번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나는 개인적으로 내 확신은 안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여기에서 더 큰 하락을 나오긴 어렵다. 왜냐면 어제 공포가, 극에 달하는 공포가 어제 찾아왔기 때문에. 오늘은 미 증시도 반등에 성공했고 뭐 큰 상승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단일가 종가 기준으로 5시 50분 마지막 거래 남겨두고 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 ETF로 들어갔습니다. 진입을 했어요. 지금 오버나이트 하기 굉장히 두렵고, 사실 오버나이트를 잘 안 하는데 이런 공포가 찾아왔을 때는 오버나이트를 해야 하는 게 맞다라고 난 또 생각을 해갖고 오랜만에 오버나이트를 진행을 했는데, 오늘장은 흔들기가 굉장히 좀 심하면서도 상승은 할 것이고, 이게 나는 결국에는 이제 7월 10일 ADR 상장이 되면은 내가 말했잖아. 나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결국 이 반도체 시장이 끝나려면 삼성전자가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둘 다가 됐든 간에 이 새끼들이 상한가를 한번 찍을 것이다 라고 난 보는 거야. 상한가 한번 찍을 거다. 상한가 찍어가지고 인버스 투자된 애들 다 죽여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 응? 상한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매수 포지션을 잡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매수 포지션을 잡아라. 그냥 손절가만 잡고. 근데 손절 치고 나서 어디에서 진입을 하냐도 되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아무튼 마무리하겠습니다.